네, 이번에는 서울시와 오세훈 시장의 정책과 행보 발언을 아주 객관적이고 날카롭게 파헤치는 오세훈의 왜 그래 오 네, 시간입니다. 네, 이 시간은 박수빈 서울시 의원님과 함께하겠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박수빈 서울시원입니다. 네, 오늘 직설 첫 방문이신데요. 시청자 여러분들께 인사 먼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강북을 넘어 서울 시민의 확실한 내 편 박수빈 서울시원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우리 의원님은 최근 시민의정감시단에서 실시한 2024 서울시의회 행정사무감사평가에서 우수 등급 네. 받으셨잖아요. 그러면서 3년 내 2번 이상 우수 등급을 받으신 분이 5분밖에 없다는데 네. 그 중에 한 분이 또 되셨어요. 그러게요. 저도 이 상이 약간 시민분들이 직접 신청해서 행정사무감사 보고 네네. 뭐 평가를 이렇게 하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네. 매일 오늘은 이 사람이 어땠다 저땠다 평가표가 다 있는 상이에요. 네, 그래서 네. 처음 받았을 때도 엄청 내가 좀 했나봐 이렇게 생각했는데 네. 3년 동안 2번 받은 게 몇 명 안 된다고 하니까 더 뿌듯하고 되게 자랑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시민분들이 직접 주시는 상이라서 더 의미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앞으로의 활동을 더욱 기대해 보면서요. 이제 본격적으로 왜 그래 오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바로 이겁니다. 못 먹어도 고 아니면 말고. 네, 우선 오세훈 시장은 2021년 보궐선거에 당선되면서 지금 4번째 서울시장 하고 있는 거죠. 그렇죠. 네. 그동안 오세훈 시장의 행보 어떻게 총평하시겠습니까? 일단 크게 얘기를 하면 4년 내내 내지는 지금 거의 사선인데 21년에 보궐되고 나서부터의 오세훈 시장의 모든 목표는 대권, 대선 주자가 되겠다. 네네. 내가 이거를 서울시장 활동을 통해서 내 홍보, 대선 할 때 내가 할 행보 네. 준비를 하겠다에 맞춰져 있고 네. 두 번째는 원상 복귀하겠다. 원상복귀라는 게 무슨 뜻이에요? 예전에 이제 뭐 새빛 둥둥섬이라든가 네네네. 한강 르네상스를 했을 때 이 여러 문제들이 있어서 박원순 시장 이후로는 좀 정리되거나 한 사업이 많은데 네네. 돌려놓겠다. 네. 내가 했는데 그게 문제 있어서 다시 제대로 갔는데 그걸 다시 하겠다. 그대로 내가 한강을 다시 뭔가 하겠다. 랜드마크 막 만들겠다. 이게 이제 오세훈 시장의 목표인 것 같아요. 그렇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결국은 자기가 옛날에 했던 거 다시 되돌리고 대권 주자로서의 존재감을 다시 살리겠다. 네. 이건데 갖가지 사업을 다 벌려놓고 있는데 이 중에서는 사업을 시작하기도 전에 냅다 홍보부터 지른 그런 사업들도 있죠. 엄청 많죠. 뭐 대표적으로 얘기를 하면 예전에 오세훈 시장이 여의도에 금융 허브를 만들겠다고 네. 굉장히 대대적으로 홍보를 했어요. 네네. 그때 이제 귀퉁이 땅에 디지털 금융센터 만들겠다고 또 홍보를 했는데 그게 사실상 무산됐죠. 다른 데다가 하기로 무산됐고 비슷하게 올해도 연초에 AI가 핫하니까 네네. 무슨 토론회 같은 걸 하면서 AI 이제 10,000명 배출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네. 그래서 물어보니까 10,000명이 사실 목표고 네. 올해 10,000명이 되는 건 아니고 네. 내년에 10,000명을 목표로 하고 있어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아. 그런 것처럼 뭘 하기만 하면은 대대적으로 보도자료도 뿌리고 기자회견도 하고 뭐 막 되게 될 것처럼 바로 이미 될 것처럼 해놓고 나중에 그게 어떻게 됐습니까? 하면 그건 목표였습니다. 내지는 상황이 안 맞아서 철회했습니다. 뭐 그런 식으로 하고 있는 시작도 하기 전에 일단 홍보부터 하고 보는군요. 네네. 사실 이렇게 윗사람이 이렇게 얘기하면 밑에 공무원들 너무 힘들거든요. 그렇죠. 언론에 가서 일단 지르고 보는데 그러면 이제 자료 주세요. 계획서 나온 거 하나도 없어. 그다음에 실질적으로 검토를 해보면 다른 사업들이랑 충돌하는 것도 있고 뭐 인원이나 예산이나 아무것도 법도 제대로 정비가 안 된 것들도 있고 이러니까 이렇게 되면 밑에 공무원들만 진짜 힘든 거 완전 힘들죠. 힘들고 또 이 홍보뿐만 아니라 질렀다가 철회하는 사업도 많은데 아마 최근에 다들 아실 거예요. 34일 만에 해제한 우리 토지거래 허가 관련해서도 해제. 아주 밑에 위원회들도 그렇고 네. 난리가 났었더라고요. 그러니까요. 지금 방금 또 말씀하셨는데 강남권 토지거래 허가 해제 이거 진짜 34일 만에 다시 원상복구를 했는데 이게 나온 파장이 엄청나지 않습니까? 국힘 내부에서도 이거는 뭐 실패다 이런 얘기를 하셨던데. 그렇죠. 뭐 대표적으로는 한동훈 대표부터 해서 뭐 재지정 관련해서 홍준표 이 시장 대구시장도 비판을 하고 뭐 국토부 장관이라든지 총리도 최상목 대행도 막 난리가 났었는데요. 네네. 참 이게 오세훈 시장의 조급증이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이 네. 얘기를 들어보면 작년만 해도 네. 이 토어제 해제와 관련해서 오세훈 시장이 좀 조심스러웠다는 거예요. 이 어차피 6월에 되니까 기다려보자 이렇게 뭐 부동산 시장도 안 좋으니까 좀 당장은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던 것 같은데 1월쯤에 갑자기 규제 철회
이런 걸 얘기하면서 네. 붐업을 막 하기 시작합니다. 뭐 네. 대선 행보를 하기 시작한 거죠. 네, 네. 붐업을 하면서 뭘 보여주면 좋을까 그걸 생각한 것 같고 그때 네. 이제 규제 철폐 관련된 뭐 시민들과의 만남 질의응답 과정에서 이 투어제 폐지 관련된 제안들이 좀 있었나 봐요. 네. 그때 1월부터 조금씩 재검토해 볼 수 있다라고 하면서 붐업을 하기 시켰던 시작한 거죠. 거죠. 네. 근데 막상 해보니까 자기가 그렇게 해서 막 붐업을 해놓고 해제를 했을 때 네. 부동산이 움직였을 거 아닙니까? 네, 네. 막 움직이니까 비판이 나오죠, 당연히. 그렇죠. 비판이 나오는데 이거는 그냥 일시적인 거고 좀 시장을 지켜보겠다고 처음에 버텼어요. 네. 바로 해제한 건 철회한 건 아니고 버티고 있었는데 네. 점점 부동산이 심상치가 않게 변경이 되니까 이제 최상목 대행도 나서고 국토부 장관도 막 갑자기 막 조치를 하기 시작합니다. 네, 네. 들어보니까 나중에 알고 보니까 금융이랑도 얘기를 한 바가 없대요. 아. 금융 정책도 얘기 안 하고 국토부 네. 장관하고만 조금 뭐 얘기하다가 마음대로 풀어버린 거죠. 네. 그것도 6월이 어차피 재지정 기간인데 네. 4월도 아니죠, 2월에 이상한 짓을 한 거죠. 한 달 만에. 그렇죠. 네. 너무나 성급한 결정이었고 이거 해제할 때도 그 위원들이 굉장히 반대가 심했다고 해요. 아, 그래요. 이 부동산에 별로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칠 거다. 네, 네. 재지정할 때도 위원들이 아무 말도 안 했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들은 얘기로는. 아, 그러니까 이렇게 오락가락 자기 혼자 꽂혀가지고 네. 해제를 했다가 그다음에 그러니까요. 다시 또 이거를 복귀를 시키고 네. 이런 과정에서 이 실패의 책임 도대체 어떻게 지겠다는 건지 책임을 질 마음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너무 안하무인하죠. 지금 뭐 국토부 장관하고 일문일답한 기사를 봤는데 네. 자기가 잘못했다는 내용은 하나도 없어요. 그냥 고개를 숙이고 뭐 뼈 아프게 생각한다. 뭐 그 얘기만 하고 네. 맨날 그 얘기만 해요. 그러니까 뼈- 오세훈 시장의 전 장점이라고 단점이자 장점이라고 생각하는 게 그나마 뭐냐면 유일한 장점이 네, 뼈 아프게 생각하는 거. 네, 유일한 장점은 뭐가 문제가 터져요. 네. 항상 일을 성급하게 하시기 때문에 네. 일을 성급하게 하셔서 뭐 절차랑 막 동시다발적으로 공무원들을 쪼아서 엄청 급하게 속도전을 하세요. 왜냐하면 본인 원래 계획은 26년에 대선 나가는 거니까 대선 때 내가 27년에 대선을 하려면 26년에 경선을 해야 되고 그러니까 그때 행보에 필요한 이런 것들을 해야 되니까 이번 임기에 다 해야 돼. 네. 이렇게 해서 막 공무원들을 짜서 뭘 빠르게 하거든요. 근데 그러면 꼭 사고가 터집니다. 그렇죠. 네. 그럼 이제 민주당이나 이제 여러 비판이 있을 거 아니에요. 시민들이 이건 잘못했다 하면 앞장서서 빠르게 사과하세요. 빠르게 사과하고 뼈 아프게 생각한다 막 이래요. 네. 제 책임이다 이러는데 실제 내용은 책임지는 거 하나도 없죠. 하나도 없고. 이번에도 토지거래 허가 해제 관련해서 뭐 조언했다는 참모들 사의 표시했다는 기사를 봤었는데 네. 다시 보니까 또 보류하셨더라고요. 아. 재검토해보겠다. 그냥 참모들. 보여주기 식으로 사의 네. 표면하고 그냥 재검토하겠다 보류하고 네. 그냥 슬그머니 다시 또. 슬그머니 다시 또 그냥 잘못 아무것도 없는 거죠. 이 건으로 그래서 사의 표시하거나 뭐 이 직을 내놓은 직원들이 없는 거죠. 없어요. 본인 참모 중에 없는 거죠. 예, 그리고 또 오세훈 시장이 말로는 약자와의 동행을 이야기를 하지만 누구보다 더 강자와 동행을 하시는 분 아니겠습니까? 이런 오세훈 서울시장이 추진하는 복지 정책은 어떤 거고 또 오세훈식 복지의 특징은 뭔지 좀 궁금합니다. 제가 맨날 오세훈 시장 복지에 대해서 표현하는 말이 있는데요. 네. 일단 선착순 복지. 오, 네. 그냥 일단 먼저 신청하면 되는 거고 네, 좀 늦으면 안 되는 거예요. 네, 그렇죠. 예를 들면은 지금 아마 시민들 많이 아시는 거 있을 거예요. 손목 닥터 9988 네네네. 들어보셨을 건데 네. 그게 포인트를 엄청 뿌리고 있거든요. 네. 근데 그게 처음엔 포인트 하는 어플 사업이 아니었고 네. 시계를 나눠주는 사업이었어요. 스마트워치를 나눠주는 네. 사업이었는데 한 5만 명한테 뿌렸죠. 아, 이거는 선착순이에요? 네, 선착순. 아, 이거 뭐 심의를 해가지고 필요한 사람한테 주고 이런 게 아니라. 네, 아닙니다. 그 시민의 그 표현은 뭐였냐면 시민들이 걷기나 운동을 열심히 해서 네. 건강이 좋아지면 뭐 건강 보험공단의 예산도 뭐 줄고 뭐 이런 효과가 있다. 네. 뭐 그런 주장이었는데 이거가 뭐 취약계층을 우선으로 한 것도 아니었고 그냥 이 선착순이었죠. 선착순으로 하는 거였죠. 제가 뭐 이제 정확히 손목 닥터 9988이 어떤 분들한테 배포가 됐는지는 모르겠지만 공무원 생활을 23년을 했지 않습니까? 네. 만약에 이렇게 있잖아요. 그럼 먼저 먹는 사람이 그럼요. 땡이거든요. 그러면 누가 먼저 먹냐? 네. 공무원 주변에 있는 사람들. 그럼요. 우리 이런 거 이제 신청하세요. 그렇죠. 자기 옆에 있는 사람 네. 무슨 위원들 뭐 이렇게 유관단체 이런 사람들이 다 가져갑니다. 네, 거기에 이제 정보가 빠른 젊은 층들. 네. 이 뭐 안심벨이라는 것도 또 나눠줬는데요. 비슷한 상황이고요. 그래서 손목
선착순으로 이런 거 있다더라 소문을 들은 사람들이 빠르게 정보 접근성이 좋은 사람들이 빠르게 접근해서 사실은 이런 종류의 복지 정책이 실제로 좀 필요하거나 네. 효과성이 있어야 되는 타겟팅은 안 되는. 그렇죠. 예, 그래서 선별적도 아니고 선별적도 그냥 아니고 선착순이다. 저 이렇게 생각하고 아, 비슷한 것도 있어요. 네. 제가 요새 되게 열심히 쓰고 있는 거 있는데 네. 이 기후 동행 카드라고 오, 네, 오세훈 시장이 이제 K패스랑 비슷한 건데 특정 선불제 카드인 거죠. 얼마짜리를 카드를 사서 이제 버스랑 지하철이랑 뭐 다 탈 수 있는. 그래서 제가 보통 출퇴근을 지하철로 하거든요. 네. 그러면은 그냥 쓰면 한 7만 원, 8만 원 정도 교통비가 나와요. 최근에 지하철이 올라서. 근데 청년이라서 5만 5천 원이면 다 됩니다. 네, 그러니까 제가 이제 오세훈 시장한테 3만 원씩 매달 받고 있는 셈이죠. 그러네요. 네. 이게 예산이 올해만 1,100억 들었는데요. 네. 이것도 사실은 사기만 하면 되는 좀 선착순 복지에 가깝고 음. 실제로는 좀 어떤 측면에서 좀 어려우신 분들이나 어르신들 같은 경우는 지하철 무임승차가 있긴 하지만 사실 버스 많이 타시거든요. 네. 근데 버스를 암만 열심히 타셔도 달에 6만 얼마씩 쓰지 않으셔요. 네. 근데 그 6만 2천 원짜리 기후동행 카드를 이제 복지라고 하고 계시는 거고 이게 이제 제가 볼 때 대표적인 현금 살포식 정치다, 복지다 이런 거를 주로 하고 계세요. 뭐 비슷하게 손목닥터가 하여튼 요새 포인트를 엄청 뿌리고 있어가지고 어르신들 사이에서 인기도 많고요. 아, 그래요? 네, 지금 올해 작년 그 전해 해서 대충 한 800억 이상 정도 이 사업에 썼다. 아, 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선착순 복지다. 네, 그리고 현금 살포식 복지. 복지다 이렇게 말씀을 네. 하셨고요. 또 그리고 우리가 이제 이 얘기는 그 전에도 좀 했었는데요. 오세훈 시장은 오세이돈이라는 별명이 있지 않습니까? 한강에 왜 이렇게 집착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이렇게 한강 집착을 해가지고 정말 우리 서울이 다 이제 더 좋아지면 모르겠는데 이 사업들의 폐해가 심각하다는 게 문제지 않습니까? 아, 정말 이 한강 사업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모든 걸 돌려놓겠다는 네. 오세훈 시장의 꿈과 그리고 랜드마크가 있으면 뭐 야경이 있으면 대한민국이 대단한 관광 도시가 될 거라고 착각하는 그 구시대적 마인드의 어떤 총결합체라고 네, 네,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뭐 잘 아시다시피 한강버스 네. 여러 의원님들이 많이 지적하셨고 알려져 있을 텐데요. 한강버스 같은 경우는 선착장에만 한 280억 들었고요. 네. 이 원래라면 작년 10월에 띄운다고 했다가 네. 뭐 2월에 띄운다고 했다가 3월에 네. 띄운다고 했다가 지금도 이제 4월 다 돼가죠. 네, 상반기에 한다 그랬어요. 네, 네, 다시 네, 상반기. 상반기에 한다는데 지금 가보면 선착장들이 아직 완공이 안 된 데가 많아요. 아, 여덟 네. 8개인가 9개인가 있는데 정류장도 완공이 안 됐는데 배도 사실 2척만 지금 시운행하는 상태고 나머지 6척은 한 60%도 안 됐어요. 네. 도대체가 어떻게 하겠다는 건지. 근데 이거를 본인 임기 끝날 때까지 전 못할 것 같거든요. 네. 이거를 한강에 띄우면 도대체 어떻게 되는 건지 네. 이런 문제도 있고 뭐 잘 아시겠지만 노들섬 네, 네. 있잖아요. 네. 그 노들섬이 박원순 시장 때도 굉장히 한 몇백억을 투입해서 새로 개편을 했어요. 그래서 그거를 보행교만 잘 놓으면 접근성만 향상시켜도 지금 충분히 좋은 상태인데 네. 그거를 이제 재포장하겠다고 네. 3,800억을 들여서 이 공중 보행교가 있는 섬을 네, 네. 만드시겠대요. 이건 이미 다 통과가 돼서 예산이 이제 앞으로 들어갈 텐데 여기다가 돈을 이건 전부 시비로 하는 겁니다. 이 민간 자금도 아니고 서울 시민 세금으로 네. 노들섬 재포장을 하시겠다. 뭐 요거를 이미 하고 있고 서울링은 잘 아시겠지만 조단위 사업인데요. 요거는 서울링이 마포에 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네, 그 마포에 하겠다는 마포 구민들 좋아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렇죠. 이거 왜 만드는 거냐? 그렇죠. 근데 이게 반대 시위하고 있어요. 예, 너무 공감이 되죠. 네. 이 서울링 이 마포에 한다는 이 서울링이 조단위 사업인데 네. 이 조단위 사업은 시비가 안 된다고 계속 주장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요? 이거 네. 국비로 하겠다는 겁니까? 아, 이게 SH를 통해서 우회로로 민간으로. 민자로 하겠다. 민자로 하겠다. 네, 민자로 하겠다. 뭐 이런 일인데 이 사실상은 서울시가 뭐 보증을 서주거나 SH가 보증을 서주거나 하는 식으로 개입이 되기 때문에 서울시 예산이 안 들어갈 수가 없다. 뭐 그런 것도 있고 비슷하게 뭐 제2세종문화회관을 이제 물레동에 있던 거를 영등포 여의도로 옮기겠다. 네. 한강 곤돌라를 또 설치하겠다. 서울항은 또 민자로 하거든요. 서울항을 또 해서 뭐 얼마 전에 여수에 어디
가셔가지고 또 국내 한강에서 시작되는 국내 선박 여행을 하겠다 뭐 이런 얘기까지 하셨는데 그놈의 여의도 선착장은 아직 완공이 안 됐어요. 네, 네. 뭐 네. 하나 하겠다라는 것부터 하나 좀 하고 시작을 하시면 좋을 텐데 네. 뭘 하나 보고 오시면 계속 만들고 싶어 하시는 것 그러니까요. 같아요. 맨날 그게 이제 오세훈 시장의 수법인데요. 네. 해외에 어딜 갑니다. 네. 가서 아 이거 너무 멋있습니다 하면서 우리 서울에도 이런 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막 이렇게 얘기를 해요. 네, 네. 그러고 나면 보도 자료가 나옵니다. 서울에도 뭐 같은 그래서 한강버스도 그랬고 세종문화회관도 어디 또 뭘 보고 오셔가지고 그래서 광화문에 있는 세종문화회관을 새로 짓겠다 뭐처럼 멋있게 짓겠다 했는데 이것도 알고 보니까 제2세종문화회관이 지어지면 글로 잠깐 이전하고 짓겠다는 거라서 무산된 거나 다름없다. 예. 네, 돈을 사실은 이런 거보다 서울시장이 진짜 챙겨야 할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엄청 많죠. 그런데 그런 것들은 하지 않고 이렇게 보여주기식 한강을 못 살게 구는 이런 것만 하고 있으니 참 걱정입니다. 정말 서울시장이 챙겨야 되는 것 예를 들면 싱크홀 같은 문제들이죠. 지난 24일 서울 강동구에서 발생한 대형 싱크홀 사고로 오토바이를 탄 30대 가장이 사망하는 안타까운 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붕괴 한 달 전에 공사 관계자가 붕괴 우려가 있다는 민원을 제기했다고 하거든요. 그런데 서울시는 여기에 대해서 이상 없다라고 답변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무런 대응을 하지 않았고 결국은 참변이 일어난 건데 이거야말로 정말 서울시장이 챙겼어야 하는 일이고 이 사건은 정말 서울시장의 책임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네, 너무 동감이 됩니다. 정말 기본도 안 돼 있다. 그러니까 네. 우리 민주당 기본 사회를 건설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데 오세훈 시장은 정말 이 대권을 꿈꿀 자격이 없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기본을 안 하고 있다. 그러니까 네. 아까도 보시다시피 이 싱크홀 문제가 하루 이틀의 문제가 아니라 그렇죠. 진짜 오래된 문제고 최근에만 해도 한 7개월 전에도 네. 싱크홀이 발생해서 문제가 있었고 22년에도 오세훈 시장이 이 TF를 만들었었어요. 네. 싱크홀을 대비한 TF를 만들어서 매주 이제 안전총괄 실장을 데리고 이제 회의를 하고 싱크홀 대응책을 만들겠다고 얘기를 했었거든요. 네. 23년에 그랬는데 또 터졌고 계속 문제가 불거지고 있다가 오늘에까지 온 건데 도대체가 그럼 그 TF는 뭘 한 건지도 모르겠고 그러니까요. 이번에도 대응책이 또 TF를 만드는 겁니다. 아, 뭐 너무 황당한 거죠. 뭐 하는 게 없이 맨날 대안만 또 재탕을 하는 거죠. 이 문제에 대해서 저는 좀 너무 우려스럽고 네. 빨리 오세훈 시장이 내려와서 네. 제발 그 허술하게 돈을 막 랜드마크에 바르지 말고 기본이나 제대로 했으면 좋겠다. 맞습니다. 정말 그냥 길거리 가다가 땅이 꺼져서 사람이 죽은 건데 상상도 못한 죽음인데 이게 그냥 아무도 몰랐던 게 아니라 한 달 전에 이미 예측이 되었었고 서울시에 이 이야기가 되었는데 이런 일을 해야 되는 서울시장, 서울시에서 이런 거를 챙기지 못해서 사람의 생명을 구하지 못했다는 게 정말 화가 나는 일이거든요. 정말 화나는 일이죠. 진짜 네. 정말 이렇게 제대로 추진된 정책도 없고 성공한 정책도 없고 시민의 생명과 안전은 뒷전이면서 대권 욕심만 내고 있는 오세훈 그리고 명태균 의혹으로 지금 수사까지 받고 그럼요. 있지 않습니까? 지금 압수수색도 당했다고 하는데 이런 오세훈 시장에게 한 말씀 하신다면 한마디가 아니라 두 마디 세 마디 할 게 네. 너무 많은데요. 오세훈 시장의 잘못으로 고통받는 사람이 너무 많습니다. 이제 그만하시고 내려오시는 게 낫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네, 정말 실패한 정책들만 마구잡이로 버려놓은 채 대권의 헛된 꿈만 꾸고 있는 오세훈 서울시장의 왜 그래 오. 오늘은 박수빈 서울시 의원과 함께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다음번에 또 모시고 더 재미있는 말씀 또 서울시의 미래에 대한 이야기도 함께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대단히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